별들의 전쟁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2회전을 전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32강 어제 1회전이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죠. 네, 마지막에 한국의 여자기사 최정 선수가 중국의 강자 스웨 선수를 꺾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32강 진행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억 원입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됩니다. 네, 32강전 더블 일리미네이션인데요. 강자들의 조기 탈락을 막고 있어요. 네, 2판을 져야 탈락하기 때문에 어제 졌던 선수들도 나머지 2판을 승리한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2강전은 어제부터 3일간 벌어지고요. 준결승과 결승전은 3번기로 각각 11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1회전 결과인데요. 박정환 선수는 승리를 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사실 승리를 하고 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중국의 천야오에 선수와 붙지 않을까,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와 지금 맞붙게 되었고 네. B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승자조에서 두 선수가 만나지 않을까 했었던 네. 이세돌 스웨 선수가 패자조에서 만나게 되면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정 됐고요. 선수 정말 대박을 터뜨렸고요. 네. 안국현 선수도 승리를 했고요. 2조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2조가 사실 한국 선수 2명, 중국 선수 2명, 그리고 4명의 선수 모두 다 만만치 않은 빡빡한 선수들이라 누가 올라가도 이상한 것이 없는데 네. 어제 다 일단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명은, 한국 선수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F조의 김지석 선수의 패배도 조금 아쉽지만 아직 탈락한 게 아니니까 충분히 16강 진출할 수 있어요. 네. 자, H조 신진서 선수는 승리를 하면서 승자조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역시 두 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환 선수의 경기 그리고 신진서 선수의 경기 각각 두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박정환 선수는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천야오의 선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느낄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3승 0패로 지금 앞서고 있고, 하지만 이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바둑을 봤더니 굉장히 수익기로 풀어나가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박정환 네. 선수가 혹시 한 번이라도 그 스타일에 걸리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강자들을 많이 꺾은 선수예요. 네, 중국의 텐예이싱, 천야오의 탄샤오 이런 선수들을 이겼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결코 약한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네. 클래스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고요. 오늘은 좀 승리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32명의 반상 고수가 벌이는 각축전. 한중일의 톱랭커 박정환, 커제, 이야마 유타, 디펜딩 챔피언인 20세 신성 구츠하오. 일찍이 우승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전통의 강호들과 새 시대를 만들 준비를 마친 새 얼굴의 도전자들.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반상의 별들이 23번째 삼성화재배 왕관을 다툰다. 총 상금 규모 8억 원, 우승 3억 원. 올해는 어떤 명승부와 함께 누가 가장 빛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최고를 향한 무한 열정.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강) 2회전입니다. 한국의 박정환 9단 대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의 대국. 박정환 선수는 저 강당 위에서 두는 이 중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늘 저기서 두거든요. 네.
각자 2시간의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대국은 11시 정각에 시작이 됐고 박정환 선수가 흑번을 잡았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실제 선수들이 대국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 혹시라도 이제 대국 중간에 뭐 선수들이 워낙 집중하면서 이제 몸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해서 판이 안 보이면은 저희가 중계를 이제 복귀판으로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머리 위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잘 몸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집중하고 또 판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초반은 뭐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새 뭐 AI가 난립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떤 편인가요? 일본도 뭐 너무 당연히 지금 바둑계에서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고요. 네. 그냥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제 그 개개인이 받아들이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왠지 느낌에 일본 선수들은 AI의 영향 많이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어떤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 네. 때는 뭐 바둑 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일본의 딥젠고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했는데, 네. 사실 그 딥젠고 프로그램이 개발을 어느 정도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더 강해진 AI들보다는 약하거든요. 물론 프로 기사들보다는 실력이 조금 세다고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은 한국처럼 뭐 다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시바노 도라마루 7단 중국의 떠오르는 신입니다. 일본 용성전에서 우승을 했고 신인왕전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용성전 이제 중일 용성전 이제 우승자끼리 대결해서 커제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네. 백령배에서는 탄샤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천여회 선수에게 패하고, 또 LG배에서는 또 탕예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도 있고요. 네. 네, 박정환 선수가 그래도 이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에게는 3번 만나서 3번 다 승리를 가져갔고, 제가 바둑을 2판을 봤어요. 2판을 봤는데 네. 내용이 그 조금 스타일을 아는 건지 아니면은 박정환 선수가 그렇게 이끄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막 정말 머리 아픈 전투 쪽으로 가지 않고 박정환 선수가 슬슬슬 이렇게 해갖고 집으로 좀 가서 네. 한 박정환 선수가 또 후반 쪽 끝내기나 뭐 형세 판단 이런 부분이 특히나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을 이끌어서 제가 본 2판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뭐 그야말로 무난한 승리군요. 네. 지금 두어지고 있는 포석이 뭐 KB 바둑리그에서도 몇 번 나왔고, 좀 선수들이 최근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특히나 이 좌아기 쪽 모양에서 흙이 네. 이곳으로 어깨 짚고 밀 때 이제 한 칸 뛰고,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둔 바둑도 있고요. 뭐 이런 곳을 둔 바둑도 있는데, 그럼 흙이 이제 다시 막아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시 쉬어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일단 중계판으로는 박정환 선수 판하고 이제 신진서 선수 판 2판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옆에 볼 수 있는 컴퓨터로 이세돌 선수와 스에 선수 바둑과 안국현 선수, 통멍청 선수, 그리고 최정 선수와 타오실란 선수 바둑까지, 그러니까 한국 자국 기사끼리 두는 거 말고는 제가 뭐 동시에 여러 판을 봐서 정확히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대한대로 좀 실시간 좀 그래도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돌 스웨가 패자조에서 만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중계판을 정할 때 이제 뭐 예상을 하고 보통 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두 선수가 패자조에서 만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긴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꼭 뭐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대국하시는 아니, 중계 보시는 판들은 승자들 판이잖아요. 네. 보통 선수들도 내가 패자조로 밀려났는데 내 바둑을 중계한다고 보통 생각을 안 해요. 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상을 했어도 중계판으로 뽑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이 꽤 빠른데요. 네, 지금 이런 수순들도 네. 아마 실전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는 하변 쪽 막히는 것이 조금 아프다고 보고 여기를 이제 이면 한 칸 뛰겠다. 그러니까 하변 쪽을 막히지 않겠다고 놓고 흑은 이 수들이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손해여도 중앙 쪽으로는 그래도 활용이 좀 많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요.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도네요. 여기를 지금 붙여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흑은 선수를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두텀을 차지하는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이건 내지 그렇다고 이거는 너무 좀 흑이 활용했다라고 해서 백 쪽에서 잘 두진 않고요. 가만히 늘어서 둔다면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보통 정리합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잠깐 솜이 멈췄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A조,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대국하는 두 선수를 포함해서 중국의 천야오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구즈하오까지 이 네 선수가 A조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은 일단 박정환 선수는 올라가고 그 두 선수는 사실은 탈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 시바노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물론 뭐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천야오의 구자오 정말 좀 답답한 선수들이거든요. 한국 그리고 입장에서는. 박정원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좀 연패 중이거든요. 네. 여기서 백이 뭐 다른 선택이 있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막는 선택이 가장 많이 나오고 네. 이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이 부분으로 젖히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축이 흑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화점 자리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축이 안 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잡는 진행이라면 이거는 흑의 귀의 실리가 좋아서 이 진행은 백 쪽에서 안 두고요. 이것도 한때 조금 나왔었던 거거든요. 백이 귀를 잡긴 하지만 흑은 여기 이제 따내는 것이 선수여서 네. 모양이 두터우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공격. 이런 식의 변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 바깥쪽으로 받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백의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가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겠다. 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정말 뭐 좌변의 이 102점을 뭐 잡을 수만 있다면야 이런 식으로 뭐 단수 치고 밀고 딱 이렇게 씌워가면은 기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자체가 워낙 피해를 많이 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이 안에서 그냥 자세를 잡는 순간에 흑이 너무 별게 없습니다. 이 진행은 두면 안 됩니다. 뭐
뭐 지금까지는 일본 바둑계 이야마 유타 구단이 그야말로 독주를 했는데 네. 이제는 좀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어요. 오늘 보시는 이 선수도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주 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이야마 유타 선수는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 이야마 유타 선수 다음이 이제 이치리키류 선수거든요. 네. 네, 이치리키류 선수는 이번 대회에 일단 참가를 안 했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 같은 경우도 자국, 대국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세계 대회에 또 잘 출전을 못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1년 스케줄이 완벽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딱 보고 이 대회는 예를 들어 뭐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없다, 아니면 네. 이 대회보다 이 대회를 참가해야겠다 그런 거를 완벽하게 이제 자기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마유타 선수가 사실은 자국 내 이제 시합 때문에 자국 내 시합이 웬만한 세계 대회보다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 내 시합 때문에 세계 대회 출전을 많이 안 했었어요. 네. 안 했었는데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룰 거는 다 이뤘고 이제 세계 무대를 한번 네. 도전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출전하는 횟수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 내에서는 해볼 것 다 해봤거든요. 네, 그렇죠.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은 99년생 한국 선수 중에는 신민준 선수와 동갑내기예요. 네. 앞으로가 지금도 물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고요. 여기서 백은 지금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곳을 끊지 않고서는 어디 뭐 둘 곳은 없습니다. 여기를 흙이 이었다고 생각하고 백이 두 번을 둔다고 해도 워낙 흙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저 자리는 끊어 놓고 일단 둬야 되고요. 여기서 백이 귀를 막아간다면 사실 이 세 점은 흙이 살리려면 저 세 점을 혹시라도 살리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수까지 쳐서 수를 늘리고 여기를 둔 다음에 이런 걸 젖혀서 이래도 사실 귀에 뭐 먹여치는 한 수 늘어진 패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흙이 망하는 결과고요. 여기를 둘 때는 이런 식으로 눌러가서 이 석점은 잡히지만 중앙 네. 쪽을 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배석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이쪽을 막는 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처음 보는데요. 여기를 거의 이제 늘고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변화로만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 수는 일단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뭔가 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 수의 의미는 막으면 막아서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잡잖아요, 백이. 박정환 선수도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귀 쪽을 지금 잡는 선택을 일단 했습니다. 백이 돌이 만약에 여기 있지 않고 이곳에 있다면은 귀를 잡아서 선수로 이곳을 뚫리고 여기까지 잡히면은 이거는 흙이 이상해요. 네. 이상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이제 귀를 살아도 백이 한 수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 두 점이. 그 두 점 제압을 못하면 백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본다면은 네. 백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볼 수 있지만 지금 백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돌들이 약간 엷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뚫고 내려가면서
이쪽은 정리가 됐으니까 네. 여기는 정리가 안 됐어도 여기는 정리됐으니까 둘만하다. 지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배석을 볼 때는 지금 뭐 괜찮은 진행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좌변까지 돌의 배석을 본다면은 그냥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정환 선수는 저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당연히 이런 정도 자리라고 보는 건지 조금 시간을 사용할 만도 할 법한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옆에 컴퓨터로 이세돌 선수랑 이제 스웨 선수 바둑도 같이 보고 있긴 하는데요. 이세돌 선수의 이제 100번으로 시작이 됐고 초반은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사람? 네. 스웨 선수랑 뭐 이세돌 선수 모두 네. 인공지능의 최근 바둑 스타일이 아닌 좀 예전 바둑의 스타일로 초반을 서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스웨가 인공지능 포석 두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정말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요. 네. 자, 이제 이 모양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흙이 살려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는데 흙도 네. 지금 당장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아닌가요? 또 먹상 이게 공격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나가도 상관없는데 네. 공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흙만 좀 부담되거든요. 뭐 나오는 의미가 없겠는데요. 거길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은 딱히 여기를 뭐 너무 두고 싶다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이런 곳 둬서 만약에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 두면은 그래도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유력해질 테고요. 백이 하나 이제 받아둔다, 여기를 받아둔다 하면은 그때 또 다시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은 하변 이런 자리, 네. 그냥 큰 자리들을 연속해서 두는 거 가능한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나가느냐, 나가지 않는다면 거의 우상기 날일자 굳힘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여기냐, 이곳이냐. 박정환 선수도 아마 그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지금 나가서 그래도 좀 네. 돌을 살려놔야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과 아니 그냥 뭐 큰 자리를 두 번 둘까 이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3연성 펼치고 싶은데 너무 촌스러운가요? 우변이요? 우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제 둬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네. 지금은 제가 만약에 살리지 않는다면 여기 둔다고 이야기했던 게 네. 여기 두면은 거의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연성을 두더라도 네. 이 교환을 해놓고 두는 것이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3연성을 둬서 백이 상변이 좋아지는 순간에 네.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키는 듯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박정환 선수는 바로 움직였네요. 박정환 선수는 일단 그곳을 좀 움직여 놔야지 그래도 앞으로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백이 이렇게 쉬어서 뒀다. 네. 흙이 이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이거는 뭐 탈출을 하긴 했지만 흙의 모양이 워낙 안 좋아서 별로 두고 싶진 않고요. 이쪽 탈출이 아니라 여기 쪽으로 나가면은 백이 네. 아니 이것도 의외로 만만치 않겠네요. 깔끔하게 막히긴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의외로 백도 둘 수 있겠네요. 그럼 씌우는 수도 생각해 보겠네요. 네, 지금 백 입장에서 씌우는 수 충분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획은 계속 터져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백이 씌우지 않고 네. 다른 곳을 두는 순간에는 흙이 이렇게 여기 두 번 미는 것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선수거든요. 아, 네, 씌우겠네요. 역시 네. 결행을 하네요. 물론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지만 어쨌든 바깥쪽은 다 틀어 막을 수 있어요. 씌우는 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당연히 뭐 좀 그래도 네.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라고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그냥 일감으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둬서 여기가 워낙 짭짤하게 잡히기 때문에 네. 백이 안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놓아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면 버릴 네, 만한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백이 버리고 다른 데 가면은 둘만 하거든요. 네. 오히려 여기가 낫겠는데요. 차라리. 이거는 그래도 막히진 않으니까요. 네, 막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정말 외길입니다, 외길.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네. 이곳이 조금 백이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잡히진 않을 테니까요. 일단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지금 보여준 수는 굉장히 네. 좋은 착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나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32강) 2회전 박정환 선수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2회전입니다. 한국의 신진서 9단 대 중국의 리샹위 5단의 대국. 리샹위라는 이름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생소하니까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유시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네. 지금 2회전에 진출을 했고요. 중국 랭킹이 100위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네, 특별히 기록이 없고 저도 특별히 기록이 없어서 그냥 어제 둠바둑을 봤어요. 어제 둠바둑을 봤는데 굉장히 좀 최근 트렌드에 민감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리샹위 5단은 97년생. 사실 중국은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97년생이라면 그렇게 어린 느낌은 아니에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세대 교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세계대회 우승할 때 됐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는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는 네. 세계대회에서 빨리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네. 실력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검증이 됐고요.
어린 선수들인 만큼 이 선수들은 인공지능의 영향 좀 많이 받겠죠. 그렇죠. 많이 받죠. 특히나 신진서 선수는 네. 거의 뭐 최고로 많이 받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가끔이지만 이제 국가대표실을 뭐 좀 보러 가요. 이제 방송이 있어서 뭐 기원에 나오는 날이나 뭐 시합이 있어서 나오는 날이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기원에 나오는 날은 네. 가끔 이제 들려서 선수들 뭐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국가대표끼리 하는 리그전 말고 그냥 옆에 무슨 리그전표가 하나 있어요. 리그전표가 네.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 승자 패자가 없이 그냥 승만 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승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건 뭐야 했더니 그냥 리그전 말고 연습대국으로 두고 승자만 내가 누구한테 뭐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다. 그런 리그전표가 있는데 네. 신진서 선수가 제가 처음에는 저게 뭐지 계속 생각했어요. 돌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 그 인공지능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 돌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이세돌인가? 그러니까 세도령은 기원에 잘 나오질 않는데 네. 이세돌 선수는 시합 아니면 기원에 잘 나오지 않는데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뭐 연습 바둑으로 뒀을 리는 없고 대체 뭘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공지능이랑. 네. 근데 신진서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제가 이길만 해 물어보니까 거의 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3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신진서 선수와 리샹이 선수는 뭐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죠. 자국 랭킹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이름값은 뭐 비교도 안 되고요. 네. 그래도 분명 조심은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 세계대회 이제 32강 세계대회 본선에서 만나는 선수들은 네. 전부 다 한 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한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선에 이름을 올리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특히나 예선전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내노라는 네. 선수들이 한 4판 정도를 예선에서 그 짱짱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와야 이제 본선 무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올라오기가. 자, 지금의 포석은 어떤가요? 지금의 포석도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포석인데 네. 일단 신진서 선수 하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백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내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여기 좌하기 쪽이 백이 뭐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 흑이 지금 어느 정도 자세를 잡으면서 막아가면은 봉쇄가 됐거든요. 이런 진행이라면 글쎄요. 흑 쪽에서 최소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선수로 그곳을 막아내고 이 자리만 올 수 있다면은 저는 흑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가 서로 어느 정도 벽과 벽이 마주보고 있어서 백이 오는 것과 흑이 오는 것 큰 차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백이 손을 빼기에는 이 부분의 대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지키게 된다면 와서 이 정도면 만족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히려 백이 여기를 붙여서 중앙 쪽으로 나간 수가 네. 흑으로 하여금 너무 자연스럽게 막는 타이밍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대국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도 뭔가 못 느끼시겠어요. 신진서 선수가 다리를 뜨니까 리샤이 선수가 바로 착점하죠. 네. 어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게 네. 아무래도
뭐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한 시간, 내가 시간이 얼마큼 남아있나, 상대가 시간이 얼마큼 남아있나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가 뭔가 자리를 좀 비웠다 하면은 좀 고민을 하려다가도 그냥 결정을 빨리 할 때가 있어요. 상대 시간을 좀 가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간도 경기의 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한 시간, 그리고 뭐 시간 공격,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 게 맨 초창기에 이세돌 선수가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공격 이런 게 하나의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워낙 속기전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한국도 5시간짜리 바둑을 둘 때는 사실 시간 공격이라는 게 좀 의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예, 워낙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뭐 아무리 길어봤자 뭐 한 2시간 넘는 바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바로 초읽기로 시작되는 시합도 많고요. 송태곤 해설위원 둬봤던 대국 중에 가장 제한 시간 긴 바둑 몇 시간짜리였어요? 저는 4시간짜리 바둑이었어요. 그렇군요. 4시간짜리 바둑이었는데 네. 아침 이제 10시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고 복귀 끝나고 나니까 저녁 9시 20분? 9시 10분? 네. 거의 12시간 대국을 한 셈이네요. 그때 또 바둑이 워낙 또 미세하게 나중에만 흘러가서 네. 사실 대역전패를 당한 바둑이라 그렇게 뭐 기억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군요. 네. 제가 그때 지금은 없어졌었는데 기성전 시합이었는데 네. 박영원 선수하고 도전자 결정전인가를 뒀어요. 뒀는데 제가 많이 유리했었는데 결국 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근데 그랬군요. 딱 그렇게 끝나고 이제 소소의 젊은 기사들 모임 있는 곳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제가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바둑을 중종반, 그러니까 완전 끝내기를 보지 않고 그때는 또 그리고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기원에 와서 기보 용지로 대국을 보던 시절이어갖고 이제 기사들이 와서 보고 뭐 태곤이가 이겼네 하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갔더니 저는 저갖고 너무 석이 죽어 있는데 그냥 축하한다고. 종이로 기보 보던 시절 얘기하니까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자, 그 말씀하셨던 급소 자리는 흑이 갔는데 백이 괜찮은 건가요? 백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지금 리샹이 선수는 일단은 네.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뭔가 이 부분에 이제 여기를 좀 두텁게 해야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부분적으로는 네. 이것이 후수한 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잡혔거든요. 당장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잇는 것은 선수이지만 네.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럼 이건 뭐 그냥 대가도 없이 그냥 잡히는데요. 아니면 뭐 버림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어떻게 하면 잘 버리고 잘 버린 이후에 손을 돌려서 여기로 오느냐 그걸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버릴 자신이 있으니까 중앙을 밀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일단 이 모양에 대해서 뭐 연구가 되어 있을 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왔던 일단 저의 기억에는 전혀 없는 바둑이거든요. 이런 모양의 형태는. 네. 그럼 리샹이 선수가 거의 즉흥적으로 여기 붙이고 느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곳을 막자 어떻게 보면 여기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당한 것 같으니까 밀었거든요. 기세로 밀었는데 밀었을 때 흑이 다음 네. 수는 신진서 선수가 자리 돌아오자마자 거의 생각도 안 하고 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너무 일감인데 여기를 밀어놓고 이 수를 둘 때 지금 네. 하염없이 생각에 빠진다? 사실 앞뒤가 조금 맞진 않습니다. 상대가 당연히 여기 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책이 있었으니까 밀었을 텐데요. 이런 곳을 둬봤자
이것도 자체 내서 못 살고 설령 뭐가 있다고 해도 이게 중앙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이상하거든요, 지금. 저하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사실 자체 사활이 잡히고요, 지금. 아니 그냥 다른 걸 다 제외하고 진짜 살기만 하는 게 과연 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여길 붙이고 이걸 만약에 막아주면 있는 걸 선수해서 이 자리가 온 다음에 뭐 여길 선수해서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길 붙이면은 위로 둬서 이 부분이 집이 안 나요. 바둑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리샹이 선수는 하나도 안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직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 랭킹 100위라고 하니까 아직은 이런 카메라가 있는 대국이 조금 어색할 거예요. 네, 경험이 어색할 수 있죠. 없겠죠. 네, 어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이 지금 대국 시작한 지 한 30분, 40분째네요. 40분째인데 아직까지 초반인 상황일 때는 막 바둑에 완벽하게 몰입 좀 못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리샹이 선수의 생각은 이 자리를 두면 여길 젖혀서 끊으면 이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키면 단수 교환하고 여기 찝고 이렇게 둬서 산다. 이렇게 살면은 일단은 네. 이 부분에 돌았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위쪽으로 밀어가면은 부분적으로는 뭐 100% 잡혀 있는데 네. 여길 나가고 막을 때 찝으면은 흙이 조금 찝찝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건 탈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 확실치는 않아요. 이렇게 두고 찌르고 있고 네. 흙이 약점이 있어서 흙이 이제 지켜야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수상전이에요 지금. 이거는 일단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찌를 때 그냥 뒤로만 잡으면 안 되나요? 여기 두고 아까 장면에서요. 여기 두고 위에 찌를 때요. 네. 아니 이거는 수상전만 넣고 보면 사실 그냥 이어도 원래 똑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흙이 밑에만 잡을 생각이면은 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아, 그렇군요. 예. 이건 어때요? 8, 10, 15, 20, 30집. 30집. 여기가 만약 왔다 보면은 110집, 이곳이 10집 두텁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겠네요. 흙이 잡아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좌상기와 우상기는 서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본다면은 흙은 30집인데 100은 20집에 흙을 좀 압박할 수가 있고 네. 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 그 선택은 조금 아쉽네요. 살짝 아쉽죠? 네. 조금 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흙은 여기서 좀 더 이득 보는 수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끊어서 단순히 끊어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젖히고 이어서 끊어서 백이 귀를 후수로 살 때 이거는 흙이 딱 봐도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네. 축으로 잡으니까. 지금 신진서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맞고 젖힐 때 위로 젖혀서 이 한 점. 그렇다고 백이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자체적으로 사는 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이 한 점의 가치를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작전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길 젖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젖혀서 막으면은 중앙 쪽을 막아요. 네. 이 교환이 없으면은 백이 나와서 끊고
단수 쳐서 살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것도 살긴 사는데 너무 두터운데요. 예, 그냥 그러니까 막았고요. 지금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볼까요? 네, 나가고 네. 여길 두고 끊고 그냥 지킬 수는 없잖아요. 단수로 잡히니까. 네. 백은 이 부분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흑이 이곳까지는 두기가 좀 어려워요. 네. 흑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여길 한 잡는 점에. 순간에는 귀는 살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넘어가는 끝내기 있으면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쌈짓 뜨고 산 거고, 네. 흑은 너무 모양이 두터워서 이 하변에 뒀던 돌들이 오히려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이렇게는 백이 절대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백은 자체 네. 내에서 이곳을 두고 사실 이때가 흑이 제가 계속 그냥 모양상은 여길 지키고 있는데 네. 여길 젖히나요? 젖혀서 이렇게 이어서 둘 수가 있어요. 흑이 찝으면은 그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때 이렇게 젖히는 게 가장 좋겠네. 이때 젖히고 막으면은 들어가서 네. 이거는 확실히 잡혀요. 왜냐면 이곳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백이 살기 위해서는 하변 쪽을 젖힐 때 살아야 된다는 건데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흑이 잘 됐습니다. 일단은 백이 좀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바둑이 실리를 좀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두터움을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포석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나 일본 선수들은 실리 쪽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한국 선수들은 약간의 실리보다는 그래도 두터움 쪽으로 지금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은 일단 여기 있는 것이 젖혀 있는 걸로 거의 뭐 확실하게 안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젖히고 이 부분을 젖히고 아니 여길 막아도 어차피 끊어서 잡으면은 이거는 여전히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막으면은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서 두는 거는 너무 쉽게 잡히고 네. 지금 여길 설마 이렇게 뭐 빠지겠다라는 뜻인가요? 여기가 돌이 빠져 있으면은 네. 이곳을 끊어서 늘고 이 자리로 둬서 넘어가는 게 생기거든요. 진짜 그렇게 두겠다는 그렇게 뜻이네요. 두는군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일단은 모양은 이것밖에 지금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신진서 선수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은근히 모양이 좀 사납네요. 뭐가 뭔지 이거는 뭐가 뭔지 쭈쭈해갖고 이렇게는 못 싸우겠네요, 흑이. 그러니까 뭐 안 돼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흑이 뭔가 좋아야 될 것 같은 모양인데 방금 전에는 뭐가 뭔지 몰라갖고
일단 지금 신진서 선수는 이 부분 나와서 끊기는 것을 선수로 방비하고자 그 자리를 뒀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 생각은 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백이 막지 못한다면 백은 둘 수 있는 게 그냥 끊어서 흑의 응수를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그렇게 가네요. 이건 그럼 바꿔치기라고 봐야 네, 되나요? 바꿔치기라고 봐야죠. 네.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뭐 위기 탈출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도 일선에 빠지는 수가 있어서 저수를 좀 그래도 노리고 있었네요. 네. 자, 신진서 선수도 결정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 들어가는데요. 네, 이 수는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수예요. 이유가 여기를 이렇게 돌을 버렸을 때 그때 두면은 백이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있으면은 지금 흙이 조금 더 두터워진 다음에 그냥 이게 자체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도가 백이 자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 더 둬서 지켜야 돼요. 네. 한 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둔 수가 신진수 선수의 수가 좋아서 백이 좀 뭐 위기 탈출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도권은 흑이 확실히 쥐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신진서 선수와 리샹미 선수의 32강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2회전입니다.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대 박정환 선수의 대보. 네, 박정환 선수가 중앙 쪽을 이제 네. 나간 장면까지 보셨고요. 이수가 강력했죠. 네. 어느 쪽이든 움직여 나와야 되는데요. 흑은 상변 쪽으로 움직여서 백도를 잡는 것보다는 일단 네.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저곳을 뒀다고 해서 저 부분을 나가려고 둔 건 아니고 네. 교환이 득이라고 보고 지금 둔 거예요. 이제 다시 중앙 쪽으로 움직이나요? 네. 일단 뭐 서로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길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베개 모양이 흙을 뭐 포도송이 모양처럼 만들어서 베개 활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흙이 생각해 보면은 좌상기 쪽은 베개 집이었는데
그곳을 차지를 한 이후에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서로 어려운 그런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둔 저수가 네. 저수를 두고 싶어서 박정환 선수는 이 부분을 먼저 교환을 해놨고요. 이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면은 충분히 백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버리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미 둬 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이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여기나 이런 곳으로 벌리게 되면은 이 백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이곳조차도 옥집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두고 있고 특히나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어떻게 보면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지금 초반에서 이제 중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반까지는 불리함 없이 이제 잘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세계대회에서 강자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특별히 긴장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이번이 처음으로 나온 세계대회도 아니고 네. 그리고 강자랑 두는 게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포석은 그럼 서로 잘 어울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는 백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흑이 또 나쁘다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백이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건가요? 그냥 모양이 일단 네. 흑을 좀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면서 백이 돌들이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기분은 좋아 보인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 흑이 나쁜지 의문이겠다고 한 건 역시 백이 귀였던 곳을 네. 결과적으로 흑이 선수로 차지를 한 거잖아요. 집으로 계산해봐도 백이 확정가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여기 8집, 여기 한 8, 9집 백이 다 합쳐도 20집이 안 되거든요. 확정가가. 흑은 여기 8집, 여기 뭐 2, 3집, 여기 8집 하면은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3-3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곳과 뭐 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포도송이는 그냥 실리를 차지한 대가라고 봐야겠네요. 네. 박정환 선수는 사실 뭐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인간 알파고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굉장히 뭐 냉정하고 그런 수두를 많이 두기로 유명했는데 최근에 이제 박정환 선수 대국을 뭐 옆에서 이제 보고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뭐 물론 뭐 인공지능한테 이기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치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공지능이 최선의 수라고 말하는 것과 네. 박정환 선수가 실제로 두는 수의 일치율이 진짜 높아요. 정말 인간 알파고 맞죠? 네. 정말 별명이 참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크게 실수를 안 하는 이상 네. 이제 뭐 복귀 프로그램 이런 걸로 제가 직접 돌려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돌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뭐 가장 높아요. 근데 이 자리는
진짜 뭐 미세하게 그 다음 수예요. 그러니까 한 이 언저리에서 계속 수가 거의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다라고 퍼센테이지가 높은 수, 거기보다 조금 안 좋지만 충분히 줄 수 있는 수, 네. 뭐 그 언저리에서 모든 수가 진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백은 지금 우상 쪽을 이제 선수로 지금 차지할 수가 있고요. 보통이라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백이 이제 손을 돌려서 뭐 우하기를 걸친다든지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초반에서 중반을 채 넘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스웨 선수가 실리가 조금 많고 이세돌 선수가 이제 공격을 좀 시작하는 듯한 상황이고 바둑은 아직은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수순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80수가 넘어가는데 이세돌 네. 선수 바둑은 아직 60수가 되지가 않았고요. 스웨도 굉장히 까다로운 기사 중에 한 명인데요. 네. 한국의 안국현 선수와 중국의 통멍천 선수 바둑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중계판으로 뽑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35수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중국의 통멍천 선수가 사실 이렇게 장고파가 아닌데 안국현 선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고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정말 실리와 세력이 극명하게 나뉜 바둑, 안국현 선수의 세력, 통멍청 선수의 실리로 지금 진짜 극초반입니다. 이 바둑도 정말 똑같은 수순이네요. 한국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타오실란 선수의 대국도 한국의 최정 선수가 100번으로 실리는 조금 부족한데 두텁게 처리가 돼서 네. 지금 35수 진행됐고 아직은 당연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바둑의 승자는 바로 16강으로 직행을 하게 돼요. 네. 최정 선수가 16강 올라갈 절호의 어떻게 보면은 찬스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진다고 네.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지면 내일이 분명 더 껄끄러운 상대라고 봐야 돼요. 이세돌 아니면 스웨거든요. 네. 자, 또 좋은 자세를 잡았는데요. 지금 백은 이제 둘만한 곳이 흙이 사실 이런 곳 노는 것이 모양도 좋아지지만 백이 약간 신경 쓰이는 좀 돌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아마도 지금 수익게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뭐 이런 곳을 들어가서 여기를 만약에 제압할 수만 있다면 이런 수를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제압이 잘 안 되겠네요. 예. 거기까지는 두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일단 이도를 신경 써주는 곳에서 착점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키는 정도는 싫거든요. 네. 중앙 쪽 붙여가면서 네. 백의 의도는 뭔가 좀 활발하게 중앙 쪽으로 자세를 잡겠다 이런 거고요. 흑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두면 백이 이 자리를 일단 둬서
만약에 단수 치면은 이런 변화를 생각을 충분히 하겠네요. 지금 상황에선 빵따름을 주더라도 이 돌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흙이 그게 싫어서 둔다면 이거는 백의 자세가 일단 선수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흙 입장에서 이수에 대한 대비책이 딱히 안 보인다면은 그냥 늘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의 이 교환은 당연히 이득. 이렇게 하고 걸쳐가는. 네. 지금 이 바둑에서 집으로 큰 곳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변 쪽과 그러니까 우하 쪽 가장 돌이 조여지지 않는 이 부분이 큰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백은 선수로 중앙을 정리해 놓고 우하 쪽으로 돌이 오겠습니다. 뭐 우화가 크다면 흙에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흙이 그냥 우하를 두기에는 뭐 집으로는 사실 엄청 큰 자리인데 네. 이런 모양은 너무 일단 아프고요. 좌하기도 네. 살짝 걸려 있어서 이게 양쪽이 확실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굉장히 네, 피곤해지네요. 흙은 그러니까 바둑에 그런 뭐 격언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네. 큰 곳보다는 급한 곳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큰 곳은 우하기 쪽이 클지 몰라도 급한 네. 곳은 역시 중앙 쪽입니다. 네, 방금 박정환 선수가 착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곳에 네. 돌을 뒀다라는 것은 박정환 선수 뭔가 반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쪽 교환이 되면 중앙 좀 달리 둘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 아니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네, 버리는 그림인데 별로 차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정말 약간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좀 미묘하네요. 뭐 확실히 이득 손해는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저 돌이 뭐 무조건 이득인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백은 뭐 일단 거의 받는 한 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앙 쪽이 뭐 좋은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좌변이 뚫렸을 때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곳을 두고 그냥 늘어서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어서 둘 거면은 진짜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는 아마도 젖힌 이후에 사석 작전이냐 이어서 두느냐 뭐 이 두 가지를 조금 놓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길 두면은 이곳을 붙인 다음에 약간이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단수를 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치받아서 잡히긴 잡히는데요. 이것 역시 뭐 중앙 모양으로 좀 위로가 되나요?
지금 잡히면 이게 23집, 24집인데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잡히긴 했지만 모양이 네, 좋아서요. 모양이 워낙 좋아서요. 네. 박정환 선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렸을 때 지금 두는 수순들이 끝내기로 득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예, 안 받으면 여기를 뚫려서 바로 여기 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찔러서 반발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막으면은 그 다음에 거의 받아야 돼요. 왜냐면 안 받게 되면 잡히지는 않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둬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 대마가 다 걸리기 때문에 예, 백은 결국은 받아야 합니다. 박정환 선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두면은 단수 치는 것과 일단 이어서 두더라도 이 돌들이 정말 혹시 모를 여길 붙여서 뭐 끈차고 하는 것을 네. 정말 100% 방비. 그러니까 이 교환들이 없으면은 백도 잘은 못 두겠지만 그래도 흙이 마음 한구석에 조금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그냥 완벽하게 처리.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장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 둬야 되는 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이네요.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뭐 다른 생각을 하나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답정너 수준이에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저것을 안 받으면 너무 타격이 커서 아마도 뭐 이후의 수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해도 네. 반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바둑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틈틈이 이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수순이 별로 진행이 안 됐네요. 이세돌 선수와 스헤 선수 바둑은 계속해서 이세돌 선수가 실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네. 두터움을 가지고 스헤 선수의 돌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수순은 65수가 진행됐고 이제 막 중반전 돌입할까 말까 할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유불리를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국의 안국현 선수와 중국의 통멍천 선수 바둑은 더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36수 진행이 됐고 네. 이제 초반이 아직 중반 돌입을 안 했어요. 최정 선수와 중국의 타오 신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둑도 35수밖에 진행이 안 됐고 아직 초반 단계 갈 길이 멉니다.
수순만 보면은 이 바둑이 가장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좌상에서 아무래도 외길 수순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중앙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점점 이제 도는 속도가 네. 지금까지 수순이 적었던 판들은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고 수순이 빨랐던 판들은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죠. 지금의 진행은 결국은 네, 이렇게 두고 이것을 칠지 잃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변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둘 때 그냥 이어서만 둔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여기 붙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흙이 충분히 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근데 조금 겁이 나는 게 여길 단수 칠 때 정말 한 팩감만 확실히 있으면 그냥 끊어서 패를 하면 되는데 이건 흙이 어느 팩감을 써도 백이 무조건 만패불청입니다. 이어서 둬야 된다면은 잡히는 사이즈가 좀 커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좀 별로 두고 싶지 않고 결국은 여기 두고 늘고 밀고 늘고 여기서 이제 박정환 선수가 뭐 우하게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박정환 선수 바둑 어제도 저희가 중계하면서 저 AI 승부 예측 그래프가 정말 한 종반 때까지 중반에서 종반 그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될 때까지 계속 그냥 5대 5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도 지금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 없이 한 수 한 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환 선수나 뭐 신진서 선수나 이런 선수들과 대국을 하면은 그냥 뭐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인공지능이랑 대국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이랑 두면은 내가 어디를 두면은 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딱 착점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되게 받기 힘든 술로. 근데 이 선수들하고 뭐 대국에서 만나서 두면은 진짜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아, 진짜 뭐 인간 인공지능이랑 두는 것 같다. 내가 물론 속기 기전이라서 뭐 생각할 시간이 많은 기전에서 만나본 적은 거의 없긴 한데 만나면 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그냥 뚝딱 이렇게 또박또박 사람 같지가 않죠. 네, 착점이 나오고 네. 수법도 그런 수법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백일 고민하는 건 뭐죠? 혹시 이 단수 치는 변화가 뭔가 다른 변화가 있나? 네.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수 칠 때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이거는 백 쪽에서 피해야 돼요. 보면 볼수록 잡긴 잡았지만 네, 흙의 모양이 네. 너무 좋아서 이건 피해야 되는데 그냥 늘었어요. 그렇다면은 뭐가 싫었을까요? 여기 단수 칠 때 이 패는 안 되고요. 뭔가 다른 좀 변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교환이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네. 뭐 특별히 득이 없다. 그냥 흙이 늘고 뭐 백이 어딘가 지키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모양상은 여기가 호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뭐 어차피 여기가 늘어져 있어 봤자 뭐 큰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흙 입장에서는 뭐 안 둘 이유는 없죠.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뭔가 혹시 모를 변화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둔 것 같은데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분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으로 진행되어 있는 게 네. 기분이 조금이라 좋습니다. 딱 5대5에서 AI의 그래프도 아주 조금 이동을 했어요. 거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중앙 정리된 후에 자, 우하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아 쪽 흙이 사실 날일자로 굳혀도 네. 우측인지 아래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우측 아닌가요? 근데 여길 두고 네. 막는 자리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워낙 좋아서 어... 사실 좀 애매해요. 우측이 일단은 네. 보통은 이제 우측이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보통 판단할 때 넓은 쪽으로 두기 때문에 네. 하변의 공간보다는 우변의 공간이 넓어서 우측이 일감이긴 한데 또 좁으면 좁은 대로 잠깐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가네요. 저기는 지금 뭐죠? 뭐가 있어요? 너무 좀 예상 밖에서 일단 두 점은 살릴 수는 없고요. 잡혀 네. 있고. 그럼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런 데를 네. 둬서 여기를 둬서 받으면은 손을 빼겠다. 이곳 나와서 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비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집으로 손해예요. 네. 그리고 방비가 되기엔 좀 멀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비가 되는지도 의문이고 네. 된다고 해도 사실 중앙이 지키는 것 자체가 한 수의 가치가 있거든요. 백도. 글쎄요. 저 수는 이 이유 수순을 좀 더 봐야 이래서 뒀나 보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수만 놓고 보면은 네. 선수로 지킨다고 해도 자체로 악수여서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AI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2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다시 신진서 선수의 대국입니다. 중국 랭킹 100위 리샹위 선수와 만났는데요. 초반 흐름은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좌 쪽을 들여다본 장면이었나요? 네, 지금 이곳을 들여다봤고 뭐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단수 쳐서 이 돌을 백이 뭐 바로 잡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기가 지금 사활이 확실치가 않아서. 네. 왜냐면은 여길 늘어서 이 자리를 잡으면 제가 아까 전에 해설할 때는 뭔가 흙이 약점이 있어서 그냥 흙이 두터운 데 두고 백이 후수로 둔다고 봤는데 만약에 그냥 솔직하게 잡으러 가면 좀 찝찝해 보이긴 해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은 지금 여기를 잡을 수가 없고 네. 그냥 순서만 바뀌지 여길 살고 흙을 둘 때 나중에 타이밍 봐서 이 자리를 잡는 그런 진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흙이 확실히 잘 풀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변 쪽에 백이 그래도 돌을 투자를 했는데 물론 백돌이 뭐 바로 공격 대상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흙돌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돌과 돌이 사실상 연결하면서 정리가 되었고 이러고 이제 손을 빼서 다른 곳을 간다면은 하변 쪽에서의 첫 번째 미묘한 전투는 흙 네. 쪽이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에 승부 예측도 지금 흑 쪽이고요.
지금 좌쪽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이 자리를 두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집으로는 이렇게 두면 8집이 늘어나고 흑이 뒀을 때 둘레 한 6집. 한 15집이 약간 안 되는데 이곳에 이제 약점까지 본다면 한 15집 정도 되는 끝내기가 있는 겁니다. 집으로만 보면은 사실 지금 백이 잡은 저곳보다는 네. 그냥 이런 데가 더 집으로는 더 커요. 근데도 이곳을 둔 것은 이제 여기나 여기 끊는 약점이 좀 남아 있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바둑이 되다가 이곳을 백이 차단하는 상황이 오면은 네. 이 흙이 사활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까지 조금 나중에 행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은 집으로는 좌상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좌악이 일대에서의 전투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기분 좋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리샤이 선수가 이제 부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작년이 좀 생각나네요. 작년에 좀 부채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중국의 이제 탕웨이싱 선수가 워낙 이제 부채로 이제 좀 딱딱거리고 소리를 내서 이제 심판이 가서 제지를 했어요. 제지를 네. 했고 커제 선수도 제지를 당하면서 이제 커제 선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제 선수가 자신의 SNS에 막 탕웨이싱 선수에게 너 때문에 나까지 뭐 이렇게 심판한테 말 들었다고 아,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네. 탕웨이싱 선수가 형인데요. 네,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갖고 약간 좀 이야기가 좀 크게 번질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네. 바둑 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시합한다고 뭐 중국 선수들한테만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일이 좀 커질 뻔하긴 했는데 중국 선수들이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분위기 좋게 넘어가서 예, 조용히 끝이 났고요. 그런데 앞에서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긴 하죠. 네. 근데 그때 그때 저희 이제 한국 선수들끼리 저도 작년에 선수로 가갖고 자세히 아는데 커제 선수 부채를 괜히 뺏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네. 부채를 뺏으니까 돌을 너무 짤그락거려서 더 시끄러웠다고 차라리 부채를 손에 쥐어줬어야 되는데 탕웨이싱은 뭐 워낙 유명하죠. 작년에 그리고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부채를 들고 바둑을 두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중국 선수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자기도 괜히 뭐 한 소리 들을까봐 슬그머니 이제 부채를 이제 그냥 가만히 놓고 대국하고 선수들이 부채를 가지고 두는 선수들이 꽤 있죠. 어제 중계 화면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네. 김지석 선수도 부채를 가지고 대국을 했고요. 뭐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부채를 항상 들고 다니죠. 네. 이제 좌상 쪽에서 중앙으로 뻗어 나오는 전투가 시작이 될 거고요. 흑은 전투 중에 흑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약점을 이제 신경 쓰면서 네. 돌의 행마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발톱 같은 경우는 서로 집이 정말 없어요. 여기를 잡았다곤 해도 집 계산할 때는 나중에 집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0, 12, 13집. 이곳이 10집이 좀 약해요. 20집이 조금 두텁고 100은 지금 확정과 20집이 조금 두터운 상태가 끝이에요. 흑의 경우는 둘, 넷, 여섯, 7집, 8집, 15집. 이곳이 그래도 하나 있을 때 보통 8집을 보니까 2개 있으면은 15집은 좀 안 돼도 그래도 한 3집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집은 20집이고 흑집은 확정가가 한 28집? 서로 집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흑이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흑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돌들이 백이 두터움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바둑이 진행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돌로 변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흑의 약점들도 있지만요. 네. 신진서 선수도 부채를 가지고 있네요. 평소에 별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못 봤는데. 그러게요. 네. 어제 대국해보고 좀 대국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덥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오늘은 들고 나왔습니다. 흑이 이 부분에 끊기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일선에 느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예요. 그리고 백이 공배를 메울 수가 없이 뒤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백이 그냥 끊었다가는 정말 망합니다. 네. 예. 백은 일단은 돌이 붙이고 늘던지 그냥 날일자가 된다면 날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만 나은지 모르겠네요. 날일자는 이 교환이 없는 만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득인데 붙여서 뒀습니다. 그냥 날일자를 하면 여기 다가왔을 때 좀 끊기는 것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네요. 조 선수의 머릿속은 계속 좌변일 텐데요. 그렇죠. 좌변을 네. 계속 의식하면서 한 수 한 수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흑이 좀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많이 유리하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AI는 수순에 비해서 꽤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AI도 좀 흔히 이야기하는 기풍이 있어서 자신의 그 기풍하고 맞지 않으면 좀 점수를 좀 짜게 줄 때가 있어요. 네. 신지서 선수는 그곳을 이제 쭉 밀어가고 그러고 이제 지키겠다. 이런 작전으로 일단 보입니다. 백은 마음 같아서는 좌변의 약점, 흑의 차단을 좀 바로 결행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벽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단할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거의 안 온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신진서 선수가 그곳을 깜빡 잊고 있지 않는 한 거기를 계속 신경 쓰면서 수순을 펼칠 텐데 네. 딱 끊기지 않을 때까지 교환을 해놓고 지키면서 모양을 당연히 정리하겠죠. 계속 발을 묶겠죠. 네.
이세돌 선수와 스웨 선수의 바둑은 이세돌 선수가 아까 이제 조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웨 선수의 돌을 아주 소량이지만 좀 잡긴 잡았어요. 한 4점 정도를 잡긴 잡았는데 그 사이에 스웨 선수의 돌들이 굉장히 이제 두터워져서 네. 조금이라도 스웨 선수가 약간 편해 보이는 상황으로 중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와 통망천 선수의 바둑은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행이 뭐 한 아까보다 4수 더 진행이 됐는데 네. 정말 더디네요. 그냥 계속해서 뭐 안국현 선수가 좀 세력적으로 두고 있고 네. 통망천 선수가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안국현 선수의 모양을 좀 삭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둑은 뭐 당연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타오신란 선수의 대국은 이 대국도 정말 느리네요. 44수가 진행이 됐고 아직은 중반에 돌입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바둑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정 선수가 좀 두텁게 판이 짜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판을 아주 자신의 스타일로 네. 단단하게 잘 꾸려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일단 뭐 다른 판들도 중요하지만 이세돌 선수 판이 좀 가장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판이긴 합니다. 올라가야죠, 이세돌 선수. 네, 최근에 네.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긴 한데 또 이세돌 선수는 아무리 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세돌이니까요. 그럼요. 자,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하네요. 지금 백이 이제 고민을 할 만한 게 뭐 늘거나 한 칸을 뛰면은 수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데 네. 혹시 이제 젖혀서 둘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젖혀서 흙이 지킬 때 호구 쳐서 여길 지킬 때 선수로 두고 이곳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거는 백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처리가 선수로 처리돼서 여기를 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수순이 이런 데를 뒀다가 흙이 뭐 여기나 뭐 이런 데를 둬서 이 부분을 선수로 좀 방비를 해놓고 끊어가면은 안에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좀 모양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리샹이 선수의 생각은 참 저곳을 젖히고 싶다. 근데 젖히는 것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백 입장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꿔치기. 상변을 흙이 다 가져가고 백이 좌변을 가져갔을 때 어떨까? 한번 이거는 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렇게 두고 흙이 하나 이제 지켰다고 보면은 12, 16, 20, 32, 34, 40집, 쉬운 집. 흙은 18, 20, 26. 여기가 30집, 40집. 쉬운 집이 조금 약하고 하변. 이것도 흙이 좀 활발한가요? 약간 활발해요. 네. 지금의 활발한 정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일샹이 선수는 지금 뭐 가만히 느는 것, 한 칸 뛰는 것, 젖힌 이후에 뭐 서로의 바꿔치기 같은 변화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사실 어떤 변화를 보더라도 흙 쪽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은 사용했지만 가만히 늘어뒀고요.
여기서 흑도 사실 가장 이제 하고 싶은 진행은 뭐 중앙 쪽을 지켜서 백이 두 칸을 띄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다가갈 수만 있다면 다가가서 계속 공세를 취한 이후에 좌변 쪽을 올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흑 입장에서는. 아마도 신진서 선수는 지금 수익기가 중앙 쪽을 지키는 수익기보다는 이곳을 다가오고 백이 나갈 때 행마 첫 번째, 여길 끊었을 때 좌변을 만약 버렸을 때 한 수로 이거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설령 여기를 끊기더라도 진짜 확실히 잡히는 건가? 왜냐하면 이돌 여기나 여기가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안에서 탄력을 만들어 볼 수 예, 있나요? 사실 이게 진짜 잡히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수익기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끊겼을 때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못 사는 것 같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진행시키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고 여기를 두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끊겨도 뭐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길 둬서 백이 만약에 손을 돌리게 되면은 쭉쭉 이렇게 네. 뭐 차단하는 이런 그림. 뭐 양쪽 모두 해결을 했는데요. 네. 백이 만약에 이제 그게 좀 겁이 나서 이곳을 나가면은 네. 그때 상변을 가는 것. 중앙이 좀 부담스럽긴 해도 일단 집으로 양쪽을 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흑도 시간이 필요한 타이밍이네요.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좌변 쪽을 두는 것. 좌변 쪽을 두더라도 지키는 것과 집으로 두는 것.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좌변을 둔다면 집으로 둘 것 같고요. 상변 같은 경우도 그냥 지키는 거랑 다가가서 압박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둔다면 압박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좌변이 됐던 상변이 됐던 신진서 선수는 조금이라도 조금 공격적인 선택을 두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아마 신진서 선수 지금까지 좀 많이 시간을 좀 아껴놨을 네. 거예요. 워낙 또 초반을 빨리 두는 스타일이고 오늘은 또 잘 풀려서 더 빨리 네. 뒀을 확률이 높거든요. 크게 어려운 장면 없었죠. 네. 벌써 결정을 하나요? 그냥 손동작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여기 밀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보면은 어디에 뒀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둑을 좀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어 있는 데를 뒀을 때 손이랑 상대가 놓여져 있는 데를 뒀을 때 손이랑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아, 착점하는 모습이요? 네, 왜냐면은 네. 뭔가 돌이 놓여져 있는 데를 두면은 이 돌에 이제 손가락이 좀 올라가면서 둔다든지 하기 때문에 손동작이 좀 달라요. 네. 또 늘어두나요? 네, 지금은 백이 여전히 이곳을 끊어가기에는 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 두 점은 버리더라도 백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 끊어가는 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백이 하나 더 늘어두면요. 흑은 그때는 지켜야 되나요? 그때는
뭐 상변 쪽으로 두고 네. 뭐 사석 작전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는 끊기면 이거는 잡혀요. 네. 사실 평범하게 본다면 지킨다고 봐야죠. 여기를 늘면은. 리샤인 선수는 무리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끊는 거에 대해서 수익기를 하고 있겠죠. 대기만 하면은 정말 좋으니까요. 신진서 선수는 제발 끊어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시간을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 네. 끊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거의 뭐 느는 수 한 수이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신진서 선수는 괜찮고요. 네, 지금은 네. 주도권은 잡고 있어요. 리샹이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일단 박정환 선수 대국은 만만치 않거나 정말 약간 기분 좋거나 네. 일본의 시바노 선수가 잘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그리고 신진서 선수 대국 아직 뭐 많은 수순이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주도권을 좀 잡고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계속해서 좋은 수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